술맛은 귀로 빚는 것이라오. 평안도 어느 주막에서 늙은 주모가 며느리들에게 남긴 말이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술독의 숫자를 세며 재산을 따졌고 막내 며느리는 손님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같은 유산을 받았으되 두 며느리의 선택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각자에게 전혀 다른 운명을 안겨주었습니다. 서말레가 주막 문을 닫던 날, 하늘에서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50년 넘게 평안도 길목을 지켜온 주막이었습니다. 말레의 손때 묻은 술독들은 마당 한편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주막 처마 밑에는 지난해 가을에 매단 고추가 아직 빨갛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말레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야겠구나. 말레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시작한 주막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로도 홀로 30년을 더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허리도 굽고 손도 떨렸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술을 빚고 손님을 맞는 일이 더는 쉽지 않았습니다. 눈발이 점점 굵어졌습니다. 말레는 마당에 쌓이는 눈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이 주막을 열던 날, 첫 손님을 맞이하던 날, 남편이 마지막 술을 빚던 날까지 모든 것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말레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홍 씨는 큰아들과 함께 주막 옆체에 살았습니다. 홍 씨는 셈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장날이면 장부를 펴놓고 돈을 세는 일을 좋아했고 곳간에 쌓인 곡식의 양을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홍 씨의 손놀림은 빨랐고 계산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장사치들도 홍 씨의 셈 앞에서는 함부로 속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씨는 늘 말했습니다. 어머님, 장사란 것은 숫자입니다. 얼마를 들여 얼마를 벌었는지 그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큰아들은 아내의 그런 면을 믿음직하게 여겼습니다. 실제로 홍 씨가 집안 살림을 맡은 뒤로 낭비가 줄었고 저축도 늘어났습니다. 홍 씨는 매달 장부를 정리하며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막내 며느리 윤 씨는 막내 아들과 함께 주막 안채 작은 방에 기거했습니다. 윤 씨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댁에 들어온 지 5년이 되었지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늘 주위를 살폈습니다. 손님들이 주막에 들어서면 윤 씨는 언제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장사치들이 나누는 이야기, 선비들이 읊는 시, 보부상들이 전하는 소문까지 모두 조용히 들었습니다. 윤 씨는 손님이 말을 시작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약간 기울였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봄바람에 흔들리는 버들가지 같다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말레는 그런 윤 씨를 보며 종종 미소 지었습니다. 윤 씨가 손님의 이야기를 듣는 모습이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막은 평안도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큰 고을에서 하루쯤 걸리는 거리였고 작은 고을까지는 반나절 거리였습니다. 봄이면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이 들렀고 가을이면 장사치들이 무명과 곡식을 싣고 지나갔습니다. 겨울에도 길소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주막은 더욱 북적였습니다. 말레의 주막은 술맛으로 유명했습니다. 청주는 맑기로, 탁주는 구수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서주모의 술을 마시지 않고 이 길을 지나간다면 그것은 큰 손해라고 했습니다. 그 비결을 아는 사람은 말레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법을 물으면 말레는 언제나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좋은 쌀과 좋은 물, 그리고 정성이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방법으로 빚어도 말레의 술맛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말레가 주막을 접기로 결심한 뒤 두 며느리는 각자 다른 생각을 품었습니다. 홍 씨는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주막을 그만두신다면 그 재산을 어찌 나누실까요? 술독만 해도 20개가 넘고 곡간의 쌀과 곡식도 상당합니다. 장독대의 장항아리들도 모두 좋은 것들입니다. 큰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아직 이르지 않습니까? 어머님께서 어찌 하실지도 모르는데 미리 계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홍 씨는 마음속으로 이미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주막에 술독 22개, 곡간에 쌀 20가마, 보리 10가마, 장독대에 장항아리 15개까지 하나하나 세어보았습니다. 주막 건물도 튼튼했고 마당도 넓었습니다. 홍 씨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큰 며느리이니 당연히 더 많은 몫을 받아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밤마다 홍 씨는 장부에 숫자를 적어가며 계산했습니다. 술독 하나의 값, 곡식 한 가마의 값, 모든 것을 더하면 상당한 재산이었습니다. 홍 씨는 그것을 물려받으면 더 큰 장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윤 씨는 다른 것을 걱정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주막을 그만두시면 무엇을 하시며 지내실까요? 막내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모시면 되지 않겠소. 어머님 연세도 이제 많으시니 쉬셔야 합니다.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을 주막과 함께 살아왔는데 그 일을 그만두면 얼마나 쓸쓸할까 생각했습니다. 윤 씨는 말레가 새벽에 일어나 술독을 살피고 저녁에 장부를 정리하는 모습을 늘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이 말레에게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삶 자체였다는 것을 윤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말레가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이제 내가 더는 주막을 하기 어렵구나. 그래서 너희 둘에게 나눠주려 한다. 홍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윤 씨는 조용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말레는 마당으로 두 며느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술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독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어떤 독은 50년이나 된 것이었고 어떤 독은 10년 전에 새로 구한 것이었습니다. 모두 귀한 독들이었습니다. 말레가 말했습니다. 큰 며느리에게는 이 술독들을 주마. 22개가 있다. 모두 좋은 독들이니 잘 간수하면 오래 쓸 수 있을 것이다. 이 독들로 술을 빚으면 좋은 술이 될 것이다. 홍 씨는 기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성껏 간수하겠습니다. 홍 씨는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술독들의 가치를 계산해 보니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이것으로 주막을 다시 열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레는 다시 안채로 들어가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장부였습니다. 가죽 표지는 세월에 닳아 있었고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말레가 수십 년간 적어온 기록이었습니다. 막내 며느리에게는 이 장부를 주마. 여기에는 술을 빚는 법이 적혀 있지 않지만 손님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원했는지가 적혀 있다. 윤 씨는 조심스럽게 장부를 받았습니다. 장부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어머님, 이것이 무슨... 말레는 윤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늘 손님들의 말을 귀담아 듣던 것을 내가 알고 있었다. 이 장부를 잘 보거라.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것이다. 홍 씨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술독을 받은 자신이 훨씬 나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낡은 장부 하나로 무엇을 하겠느냐고 여겼습니다. 홍 씨는 윤 씨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막내 동서가 무척 손해를 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윤 씨는 장부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표지를 만져보니 시어머니의 손때가 느껴졌습니다. 윤 씨는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날 밤 홍 씨는 큰아들에게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저 술독들로 주막을 다시 열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큰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머님만큼 술을 잘 빚을 수 있을까요? 홍 씨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하시던 대로 하면 됩니다. 저도 옆에서 지켜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걱정 마세요. 같은 밤 윤 씨는 장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월 초하루 선비 김모가 들렀다. 과거 보러 한양 가는 길이라 했다. 청주를 찾았다. 눈이 많이 내렸다. 윤 씨는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모든 페이지에는 날짜와 손님의 이야기, 그들이 원한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 씨는 밤이 깊도록 장부를 읽었습니다. 이듬해 봄, 홍 씨는 주막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물려주신 술독이 이렇게 많은데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주막을 하면 어머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큰아들은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아내의 뜻을 따랐습니다. 홍 씨는 주막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홍 씨네 주막이라고 크게 적었습니다. 간판도 새 것으로 만들어서 멀리서도 잘 보였습니다. 홍 씨는 부지런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쌀을 씻고 누룩을 준비했습니다. 말레가 쓰던 방법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쌀은 3번 씻고 물은 우물에서 새로 길어왔습니다. 술독도 깨끗이 씻고 곡식도 정성껏 골랐습니다. 온도도 맞추고 시간도 정확히 지켰습니다. 홍 씨는 밤낮으로 술독을 돌보았습니다.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게 이불을 덮어주고 매일 뚜껑을 열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일주일 뒤 첫 술이 익었습니다. 홍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술을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맛이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빚던 그 맛이 아니었습니다. 밋밋했고 향도 약했습니다. 홍 씨는 당황했지만 손님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막 문을 열고 손님을 받았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장사치였습니다. 주모, 청주 한 사발 주시오. 홍 씨는 정성스럽게 술을 따랐습니다. 장사치가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오? 예전 이 주막 술이 아니구려. 홍 씨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똑같은 방법으로 빚었는데요. 장사치는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똑같은 방법이라. 하지만 맛이 다르구려. 서주모님께서 빚으시던 그 맛이 아닙니다. 장사치는 술값을 내고 나갔습니다. 홍 씨는 남은 술을 맛보았습니다. 확실히 맛이 부족했습니다. 두 번째 손님도 세 번째 손님도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어떤 손님은 술을 한 모금만 마시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홍 씨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홍 씨는 더욱 정성을 들였습니다. 쌀을 5번 씻고
물도 더 좋은 샘물을 길어왔습니다. 술독을 더 자주 살피고 온도도 더 세심하게 조절했습니다. 밤에도 술독 옆에서 자며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술맛은 여전히 제자리였습니다. 오히려 너무 신경을 쓴 탓인지 술맛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은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주막은 한산해졌습니다. 하루에 손님이 한두 명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홍 씨는 말레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어머님께서 하시던 대로 했는데 술맛이 나지 않습니다. 말레는 술독을 살펴보았습니다. 술독은 깨끗했고 술도 제대로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술은 잘 빚어지고 있구나. 방법은 맞다. 홍 씨는 답답했습니다. 그럼 왜 손님들이 맛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말레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술을 빚는 법은 알아도 술을 내는 법은 모르는 것 같구나. 홍 씨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술을 내는 법이라니요. 말레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이다. 여름이 되자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술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술독 안에 술이 씌어지고 냄새가 났습니다. 홍 씨는 밤낮으로 술독을 지켰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떤 독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상해버렸습니다. 홍 씨는 울며 술독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토록 귀하게 여기던 술독들이었는데 이제는 쓸모없어 보였습니다. 술독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분명 어머님 방법대로 했는데. 큰아들이 위로했습니다. 여보, 너무 자책하지 마시오. 장사란 것이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소. 하지만 홍 씨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술독들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홍 씨는 결국 주막 문을 닫았습니다. 술독들은 다시 마당에 쌓였고 간판은 내려졌습니다. 홍 씨는 밤마다 장부를 들여다보며 계산했습니다.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지, 얼마나 낭비했는지 세세하게 적었습니다. 숫자는 정확했지만 그것이 홍 씨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시기 윤 씨는 조용히 장부를 읽고 있었습니다. 장부에는 손님들의 이름과 그들이 찾아온 날짜, 그리고 그들이 나눈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 씨는 처음에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래된 기록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다 보니 어떤 규칙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월에는 선비들이 많이 왔다. 모두 청주를 찾았다. 2월에는 장사치들이 왔다. 탁주를 많이 찾았다. 3월에는 농부들이 왔다. 막걸리를 원했다. 윤 씨는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계절별로, 날씨별로, 날짜별로 손님들이 원하는 술이 달랐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손님들이 더운 술을 찾았고, 햇살이 좋은 날에는 시원한 술을 원했습니다. 아, 이것은. 윤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장부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손님들의 마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누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흐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윤 씨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장날 전날에는 장에 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렀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술 한 잔 마시고 가곤 했습니다. 보름날에는 성묘를 다녀오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윤 씨는 밤을 새워가며 장부를 읽었습니다.
수십 년의 기록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쁜 날에 온 사람, 슬픈 날에 온 사람, 급한 일로 온 사람, 그냥 쉬려고 온 사람까지 모두 달랐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술맛이 아니라 손님의 때를 읽으셨구나. 윤 씨는 깨달았습니다. 좋은 술을 빚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님이 언제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술이라도 손님이 원하지 않는 때에 내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술이라도 손님이 진정 원하는 때에 내면 그것이 최고의 술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말레는 평생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흐름을 파악했던 것입니다. 봄에 과거 보러 가는 선비들은 맑은 청주를 원했고, 여름에 일하던 농부들은 시원한 막걸리를 찾았습니다. 가을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기운이 나는 술을 원했고, 겨울에 눈을 헤치고 온 길손들은 따뜻한 술을 바랐습니다. 윤 씨는 막내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막을 다시 열어보면 어떨까요? 막내 아들은 놀랐습니다. 큰형님 댁에서 실패하셨는데 우리가 한들 무엇이 다르겠소? 우리에게는 술독도 없지 않소. 윤 씨는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어보려 합니다. 술독은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부에 담긴 것은 빌릴 수 없습니다. 막내 아들은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오?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어머님께서 평생 모으신 지혜입니다. 술을 빚는 법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막내 아들은 아내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씨는 곧바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부를 보며 곧 다가올 봄을 준비했습니다. 이듬해 봄, 윤 씨의 주막이 문을 열었습니다. 윤 씨는 간판에 귀 기울이는 주막이라고 적었습니다. 주막을 열기 전 윤 씨는 장부를 토대로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이 오는 시기를 미리 계산해서 맑은 청주를 넉넉히 빚어두었습니다. 장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월 보름 전후로 선비들이 많이 온다. 과거일이 3월 초순이기 때문이다. 청주를 준비해야 한다. 윤 씨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2월 초하루부터 청주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술맛은 시어머니만큼은 아니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2월 열흘째 되던 날,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과거길 선비였습니다. 주모, 청주 한 사발 주시오. 윤 씨는 정성스럽게 청주를 따랐습니다. 선비가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구려. 오랜만에 마셔보는 맑은 청주입니다. 윤 씨는 안도했습니다. 술 맛이 통한 것입니다. 하지만 윤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부에 적힌 대로 손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선비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비가 온다는데 걱정이구려. 길이 질퍽해지면 한양까지 가는 게 고생일 텐데. 윤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윤 씨는 안채로 들어가 비옷과 우산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가져가시지요. 한양에 도착하시면 돌려주시면 됩니다. 선비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것을 공짜로 빌려주시는 것입니까? 윤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손님께서 편히 가시는 것이 저희 주막의 기쁨입니다. 선비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장부를 보니
봄철에는 갑자기 비가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비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시어머니 말레는 그것을 알고 미리 비옷과 우산을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윤 씨는 그것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다음 날 정말 비가 내렸습니다. 우산을 빌려간 선비는 비를 피해 무사히 갈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선비는 과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주막에 다시 들렀습니다. 주모님 덕분에 길이 편했습니다. 과거도 잘 봤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선비는 우산을 돌려주고 술값보다 더 많은 돈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제 마음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윤 씨는 정중히 사양했지만 선비가 완강히 고집하여 결국 받았습니다. 선비는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이 주막은 손님을 잘 챙기는구려. 다른 선비들에게도 이곳을 추천하겠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귀 기울이는 주막은 술맛도 좋지만 손님이 필요한 것을 미리 알아차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3월이 되자 더 많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윤 씨는 장부를 보며 준비했습니다. 장날 전날이면 장바구니를 준비해 두었고 더운 날이면 시원한 물을 넉넉히 떠놓았습니다. 손님들이 급하게 서두르는 날이면 음식을 빨리 내놓았고 천천히 쉬고 싶어 하는 날이면 편안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윤 씨는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손님들의 이야기는 더 많이 들었습니다. 장사치들이 어느 고을에서 물건이 잘 팔린다는 이야기를 하면 윤 씨는 조용히 기억했습니다. 다음에 다른 장사치가 오면 살짝 귀띔해 주었습니다. 저번에 오신 장사치 분께서 북쪽 고을에서 무명이 잘 팔린다고 하셨습니다. 장사치는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고맙습니다. 북쪽으로 가볼까 합니다. 농부들이 올해 어떤 곡식이 잘 자랐다는 이야기를 하면 윤 씨는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씨앗이 필요한 다른 농부가 오면 연결해 주었습니다. 저번에 오신 농부분께서 좋은 보리씨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을이 어디라고 하셨는데 농부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제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막은 점점 번창했습니다. 단순히 술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보를 나누고 서로 돕는 곳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주막에 들르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술도 마시고 쉬기도 하고 유용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윤 씨는 장부를 보며 여름 준비를 했습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시원한 막걸리를 많이 빚었고 손님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그늘진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이와 수박을 준비해서 술안주로 내놓았습니다. 손님들은 감탄했습니다. 이 주막은 정말 손님을 잘 아는구려. 내가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 놓았네. 윤 씨는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홍 씨는 이 소식을 듣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술독을 받았는데 실패했고 막내 동서는 장부만 받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내가 술독만 보았구나.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쳤어.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막내 동서에게 가서 배워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홍 씨는 망설였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막내 동서가 부러웠습니다. 주막이 번창하는 것을 보며 홍 씨는 자신의 실수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느 날 홍 씨는 용기를 내어 윤 씨의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주막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윤 씨는 바쁘게 움직이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얼굴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홍 씨는 한참을 밖에서 지켜보다가 들어갔습니다. 윤 씨는 홍 씨를 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언니,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홍 씨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 씨는 청주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홍 씨가 술을 마셔보니 맛이 괜찮았습니다. 자신이 빚었던 술보다 나았습니다. 동서,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거요? 윤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주신 장부를 읽고 또 읽으며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홍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술독만 보았소. 그것이 재산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진짜 재산은 어머님의 지혜였구나. 윤 씨는 홍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홍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함께해도 되겠소.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는 셈이 빠르시잖아요. 저는 손님 이야기를 듣는 데는 자신이 있지만 장부를 정리하는 일은 서툽니다. 언니께서 도와주시면 주막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홍 씨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동서. 정말 고맙소. 부끄러움과 감사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홍 씨는 자신의 교만함을 뉘우쳤습니다. 그해 가을 주막에는 단풍잎이 떨어졌습니다. 말레가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윤 씨와 홍 씨가 함께 손님을 맞는 모습을 보며 말레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두 며느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손님의 이야기를 듣고 홍 씨는 그것을 장부에 정리했습니다. 윤 씨가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들은 정보를 홍 씨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어느 고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느 계절에 손님이 많이 오는지 모든 것이 정확하게 적혔습니다. 홍 씨의 셈 실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손님들은 두 며느리가 함께 운영하는 주막을 좋아했습니다. 윤 씨는 따뜻하게 맞이했고 홍 씨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두 사람의 장점이 합쳐지니 주막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저녁 무렵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말레는 두 며느리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 향기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윤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처음부터 이렇게 되기를 바라셨습니까? 말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그저 너희가 각자 중요한 것을 깨닫기를 바랐을 뿐이다. 결과는 너희 몫이었다. 홍 씨가 물었습니다. 술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제게 가르치려 하신 것입니까? 말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술독은 그릇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이고 그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주느냐이다. 윤 씨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너는 실패를 통해 배웠구나. 윤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평생 하신 일이 손님의 말을 듣는 것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장부에는 술 빚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헤아리는 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말레는 윤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주어 고맙구나. 술맛은 재료만으로 빚어지는 것이 아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 마음에 맞춰 내어줄 때 비로소 진짜 맛이 난다. 그것을 나는 귀로 빚는다고 했던 것이다. 홍 씨도 말했습니다. 저는 숫자만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만 따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였습니다. 말레는 홍 씨의 손도 잡았습니다. 내가 가진 재주도 귀한 것이다. 다만 그것을 바르게 쓰는 법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지. 셈이 빠른 것도 큰 덕목이다. 윤 씨와 함께하면 너희 둘 다 더 나아질 것이다.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막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불었고 단풍잎이 떨어졌습니다. 낙엽이 마당에 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레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 주막도 오래오래 갈 것이다. 너희 둘이 함께하니 말이다. 윤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저희가 무엇을 더 배워야 할까요? 말레는 미소 지었습니다. 손님의 말을 듣는 것을 멈추지 마라. 세상은 늘 변한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변한다. 하지만 귀 기울여 듣는다면 그 변화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홍 씨도 물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레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진 재주를 윤 씨를 돕는 데 쓰거라. 혼자서는 부족한 것이 함께하면 넉넉해진다. 그것이 가족이 함께 사는 이유이다. 그날 밤 주막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길손들은 그 불빛을 보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저 주막에 가면 좋은 술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날 밤 장부에 새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 두 며느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술맛은 귀로 빚는 것이며 주막은 마음으로 짓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어머님께서 주신 지혜를 이어가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말레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주막은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주막을 귀 기울이는 주막이라 불렀습니다. 주모는 언제나 손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손님들은 그곳에서 필요한 것을 얻어갔습니다. 주막은 단순히 술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돕는 곳이었습니다. 봄에는 과거 보러 가는 선비들이 격려를 받았고 여름에는 더위에 지친 농부들이 쉬었습니다. 가을에는 장사치들이 정보를 나누었고 겨울에는 눈길을 헤치고 온 길손들이 따뜻함을 얻었습니다. 윤 씨와 홍 씨는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였습니다. 탐욕으로 재산을 나눈 사람은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으로 유산을 받은 사람은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귀 기울여 듣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술독을 가져도 사람의 마음을 모르면 쓸모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안다면 작은 것으로도 큰 기쁨을 줄 수 있었습니다. 주막 처마 밑에는 여전히 고추가 빨갛게 매달려 있었고 저녁마다 따뜻한 불빛이 길손들을 맞이했습니다. 마당에는 술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 술독들은 윤 씨와 홍 씨가 함께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오늘도 누군가의 이야기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주모는 귀를 기울이고 손님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주막이 존재하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윤 씨와 홍 씨는 함께 마당에 나가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말레가 주막 문을 닫던 그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었습니다. 홍 씨가 말했습니다. 동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혼자였다면 이렇게 오래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주막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한길손이 주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눈을 맞으며 먼 길을 온 사람이었습니다. 윤 씨는 문을 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우셨지요? 길손은 안으로 들어와 눈을 털었습니다. 홍 씨는 따뜻한 술을 준비했습니다. 윤 씨는 길손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길손은 대답했습니다.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 주막 소문을 듣고 일부러 들렀습니다. 윤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쉬시다 가십시오. 홍 씨가 따뜻한 술을 내왔습니다. 길손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귀를 기울여 들었고 홍 씨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주막의 밤은 이렇게 깊어갔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주막의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귀 기울이는 주막은 오늘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